이 그림을 보죠. 한국이 중심에 있습니다. 한국이. 그죠? 근데 보면, 크게 보면 이쪽에는 대륙, 그죠? 유라시아 대륙이고요. 대륙 문명이 꼽혔던 곳이에요. 네?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5,000년 동안 대륙 문명을 꼽히고, 네? 중국 아닙니까, 중국. 그 다음에 몽골. 그죠? 엄청난 대륙 문명이 있었어요, 여기에. 네? 대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서부터. 근데 어때요? 이제 근대 들어오면서 해양 세력이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죠? 콜럼부스가 그 첫 테이프를 끊었죠. 그러니까 불과 500년 전이에요. 해양 문명이 일어난 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바다로 나가면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500년 뒤부터 이제 해양 문명이 일어나면서 대성 문명이 꽃을 피웠어요. 다 바다로 왔다 갔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낀 제국이 첫 번째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전부 대륙 땅에서 움직이는 제국이었지 바다를 호령하는 제국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서양을 넘어서 이제 태평양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문명이 서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걸 넘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덕을 본 게 누굽니까? 일본 아닙니까? 그 다음 누구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신냉전으로 삐그덕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을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서 부딪혀요? 어디서? 반도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곳이 반도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양 문명이 들어오죠. 그죠? 저쪽은 어때요? 저쪽은 네, 대륙 문명이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되면 대박이 나고 안 되면 완전 쪽박입니다. 네? 잘 되는 건 뭐예요? 잘 되면 평화스러울 때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거죠. 교류가 일어나죠.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에 낀 나라는 완전히 쪽박 차는 겁니다. 진짜 중간에 한국같이 진짜 자원 없고 지금 다 고립되어 있죠. 한국은 비행기 안 타면 아무 데도 못 가요. 네? 반도가 아닙니다. 지금 섬입니다. 한국은. 그렇죠? 주변에 막 으르렁거리는 막 그런 사각이 막 날뛰고 있죠. 그죠? 아주 위태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어요. 네, 어떻게 이것을 잘 살리느냐, 지혜롭게 또 용단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데 이 길이 연결된다면 네? 세계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만약 길이 끊어진다면 네? 한국은요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다. 한국이 자원도 없죠. 그죠? 고립되어 있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마치 작지만 신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된다면 신장은 연결이 된다면 막 뛰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끊어진다면 맥이 혈관이 끊어진다면 뭔가 혈전이 거기에 맺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발작을 해요. 네, 거기가 터지는 거예요. 약한 고리가 터지는 거예요. 냉전에 그러니까 그 국지전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크게 3대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DMZ 안에 제5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자. 유엔 사무국이 4개가 있습니다. 대륙별로 다 있어요. 본부는 뉴욕에 있죠. 그죠? 그 다음 유럽에는 어때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크게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2개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고, 그 다음 스위스에 있죠. 그죠? 네,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딨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어요. 나이로비에. 네? 그러니까 아메리카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도 있거든요. 아시아에만 없어요. 네? 아시아가 가장 크거든요. 인구도 제일 많거든요. 그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제5 유엔 사무국을 만들자. 그럼 어디다 놓을 것이냐? 그 사무국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분쟁국이에요, 분쟁국. 네. 분쟁국이 딱 2군데 있어요, 아시아에서. 어디예요? 대만과 중국. 그죠? 그런데 그걸 분쟁국이라고 했다가 난리 납니다. 중국에서. 분쟁국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하나의 작은 성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국가가 아닙니다, 타이완은. 한국도 국교를 끊었어요.
중국과 손을 잡으면서. 네. 대만은 국가가 아니에요. 유엔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분쟁국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놓을 데도 없어요. 뭐 바다에도 놓습니까? 사무국을? 한국은 어때요? 둘 다 유엔에 들어가 있고요. 그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DMZ가 있잖아요. 그죠? 네. 땅이 있단 말이에요, 땅이. 거기다 지금 거기다가 유치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뭐 풍선 날리고 뭐 확성기 하고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전쟁은요, 한 번에 팍 터지는 게 아닙니다. 다 조짐이 다 있는 겁니다. 준비를 미리 다 하는 거고,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좋은 조짐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근데 그 가운데, 어때요? 제5유엔 사무국. 유엔 본부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네? 어떻게 거기다가 총을 쏘고 하겠어요? 어디를 거길 넘어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확고한 평화가 안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그럼 거기서 끝나냐? 그죠? 평화만 그냥 떨어져, 그냥 알아서 살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과 한반도를 잇자. 터널로. 벌써 이게 수십 년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도 어쩔 때는 찬성, 또 어쩔 때는 반대, 왔다 갔다 해요. 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뇌부에서 정치인들이 하자 해서 물론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깐입니다. 그 저변에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이 동의해야 돼요. 안 그러면 표로 심판을 해버려 그냥. 정권을 바꿔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국민들의 협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과 일본 간에 관계가 좋냐 이거예요. 국민 간에. 별로 안 좋아. 별로. 그렇죠? 네, 이게 문제예요. 통일은 남쪽의 국민들이 우리 국민보다 북한 동포를 더 사랑할 때 하룻밤에도 이룰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이 문제라니까요. 한일해저터는 기술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4월 달에 갔다 왔어요. 한 15년 전 갔다가 다시 또 갔다 왔는데, 올해 4월에 갔다 왔는데, 엄청난 정성을 들였어요, 그동안. 자, 1,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한일해저터널 지금 루트를 정하는데, 파일럿 터널, 그러니까 조사갱이죠. 조사갱을 몇백 메타 뚫어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루트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래서 비행기를 한 대 샀습니다. 배를 3척을 샀어요. 몇십 년 동안 초음파를 써가지고 지지를 다 검사한 거예요. 이 지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가장 최고의 지금 이제 공법은 쉴드 공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8호선을 지금 쉴드 공법으로 지금 뚫었죠. 한강 밑을. 그죠? 쉴드 공법을 쓸 수 있는 루트가 어딘가를 다 지금 조사했어요. 그래서 확정을 줬어요. 올해 5월 달에 프레스센터에서 발표를 했어요. 일본의 한일 해저터널, 이란 해저터널 관계자가 와가지고 그 세이간 터널을 놨던 일본의 권위자, 이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다 했어요. 기술상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 다음 또 뭐예요? 대리 인력을 일자리. 이건 더 쉬워. 더 쉬워, 이거는. 이건 더 수심이 더 낮고요. 그 다음에 더 가까워요. 더 쉬워요, 사실은.